4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종이 멸종되는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서식지가 파괴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발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서식지라든지 또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보호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도룡뇽을 원고로 내세워가지고 KTX 경부고속철도공사 KTX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결론은 이 도룡뇽은 소송 대상자로 불인정된다 하고 이제 결론은 났지만, 여기에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데 이런 천성산이 있어요. KTX가 이렇게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건 여기 서울이고, 이쪽 부산 경주 쪽에 경주 쪽에 지나가기 위해서 양산시 청선산을 지나가는데 12개의 계곡과 22개의 늪,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 이제 화엄늪하고 밀반늪 이런 것은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여기 천성산이 있지만은 화엄늪이 여기 있죠. 여기 밀반늪이 있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산을 직접 파괴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터널을 뚫어요. 터널을 뚫는데 이 13.3km의 터널을 뚫는데 여기에 이런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고 있었어요. 또는 이렇게 가지 같은 거 이런 게 살고 있는데, 터널을 뚫게 되면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이런 것들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 습지가 파괴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냈는데, 도룡뇽의 친구들이라는 그 단체가 소송을 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결론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소송 대상자인 도룡뇽은 사건을 수행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해서 소송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스님이 단식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천성산에 도룡뇽은 그대로 다 살고 있고요. 가재들도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조사가 나와 있고요. 다만 조금은 그 육화라고 그러죠. 육지화가 되어가는 증거로서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식이 차츰 되고 있더라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육지화가 돼가고 있다 하는 건데, 아직까지 습지는 사라지지 않고 도룡뇽이라든지 가재들이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중요한 생물들,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저항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에 꼬리치레 도롱뇽이 얼마나 살고 있는데, 과연 터널을 뚫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이 습지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생물학자들도 있어야 되고 생태학자도 와야 되고 또 지질학자가 와야 되겠죠. 지질학자라든지 또는 그 터널을 뚫는 토목, 이런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죠. 특히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만약에 터널을 거기다 뚫었을 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터널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노선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에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하되 보존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 위쪽에 그라우팅이라고 있잖아요.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차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저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감 조치를 하게 되면 여기처럼 원래 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꾸준히 그 뒤에도 사후 평가라는 걸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설악산은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구로도 되어 있고 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립공원이나 또는 뭐 도시 그 군립공원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자연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아까 백두대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중요한 곳이 바로 설악산, 금강산, 태백산 이런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연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이기도 해요. 그만큼 설악산이 굉장히 그 중요한 보호지역으로서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 야생 그 위기 야생동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또 천연기념물, 희귀종, 특히 앞에서 사냥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사냥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쪼개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존가치가 높은 식생, 그 나무들을 훼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백두대간의 핵심 구역인 과대한 지형변화, 자연생태계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는 이걸 만들려고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 계속해서 환경부가 실제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부동의했어요. 부동의한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강원도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할 건지 뭐 아직은 정해지지 않는데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들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풍력이나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이렇게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다 보면 산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곳에 대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산사태라든지 또는 우리가 오히려 보존해야 될 나무라든지 숲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녹색 충돌이라고 그래요. 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숲이나 개발, 환경 영향평가를 해서 이런 농지나 산지나 이런 걸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 녹색을 위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인 지금 발전소, 척단 발전소나 뭐 이런 화석연료 발전소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런 그 자연 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색과 녹색의 충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속의 임야 중에 태양광의 비중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해양
해양 풍력, 태양광은 지금 설치할 곳이 뭐 공장의 지붕이라든지 축사의 지붕 이런 데를 이제 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필연적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2050,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뭐 굉장히 이런 것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뒤졌어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이런 쪽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다에다 이제 그 대대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주로 바다에다 하고 있죠. 풍력 발전 이대로 좋기만 한가 하는 거죠. 육상 풍력 발전보다 해상 풍력 발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런 산지라든지 또는 이 산에다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한다 이 말이죠. 생태자연도 1등급 그러니까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것은 거기에 숲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야생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금지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윙윙윙윙 돌아가면서 저주파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것은 데시벨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지나가면 그 보통 우리 사람이 살기 좋고 잠자기 좋은 게 50에서 60데시벨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로가에 가면 막 70, 80데시벨이다. 이런 게 이제 시끄러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풍력 발전이 돌아가는 소음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밤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윙윙윙 아주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은 소음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저주파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풍력을 권장하는 추세인데 여기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농민들은 이 어장 피해를 우려하고 또 철새들이 주로 바다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철새들이 이게 구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구별을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또 경관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면 또 경관에 해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닷물의 어떤 흐름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왜냐하면 에너지를 뭔가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해결 방법은 뭐냐 이걸 개발해서 이익을 어민들과 나누는 거예요. 어민들 피해를 본 만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어민들한테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비용이 5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30은 개발업자가 가져간다. 이런 이제 상생의 어떤 방법들을 만들고 이것은 설치할 때도 개발업자에만 맡기지 않고 그 현지의 주민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참여시키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1억이 들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 10,000원짜리 지분을 뭐 몇 지분을 집어넣어서 넣으면 거기에 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참여 방법들 또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철새가 어디로 많이 이동을 하는지 이동 경로를 되도록 좀 피하고 또 이 날개에다가 어떤 무늬 같은 걸 만드는 철새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충분히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고려하는 거죠. 해류의 유동이라는 이런 것도 바닷물이 흐르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어쩔 거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 전라북도 장수군의 천천면의 산지인데 이렇게 산의 경사면을 깎아가지고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한 것이죠. 산사태 이연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원인 나무를 없앰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뭐 경관, 산사태, 생물 서식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농지, 논이라든지 염전, 이렇게 영광의 백수업의 염전 주변에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규제가 강화돼서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해요. 기존에 25도인데 15도로 낮췄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전력을 생산하면은
우리가 태양광을 권장하기 위해서 전력 생산한 굉장히 비싼 값에 한전에 팔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30%로 축소를 했어요. 적은 양만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사용 허가를 20년으로 제한했고 끝나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원래 상태는 안 되겠지만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 이제 규제가 강화됐고요.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에서 1000m 이상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그런 위치 제한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어떤 개선안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숲이 계속 이렇게 축구장 3,300개 넓이가 사라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논이나 밭에 태양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그 설비량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수력, 그죠?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석유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석탄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 업자가 아무 곳이라도 아까 그런 규제에 벗어나지 않으면 산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 자기 땅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적당히 넘어가서 허가를 받아 설치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역지자체, 광주시나 또는 뭐 전라남도나 하성군이나 이런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남도 하성군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런 데서 발굴을 해요. 정부 승인을 받고 민간 사업장에 그 부지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적합 부지를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 부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동안은 민간 사업자가 다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 수용성 중점 평가를 하고 환경 검토를 하고 되고 그래서 이익은 지역사업에 공유하자 하는 내용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 제도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할 때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익을 나눠줘야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충분히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주공항을 만들 거냐 만들지 말할 거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철새 이동이 방해되는지 지역이나 경관이 훼손되는지 생활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평가를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조정 중에 있어요. 근데 주민들은 뭐 반반이죠.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듣도록 되어 있고요. 제주의 이제 서귀포 지금 현재 그 제주공항은 공항은 제주시에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반대쪽에 서귀포 쪽에가 설치를 할 예정인데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철새라든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면밀히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근데 지금 첨예한 어떤 대립을 하고 있죠. 현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강의 시간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과연 제주의 그 섬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또는 사람이 관광을 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그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공항을 2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감으로 인해서 과연 제주도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항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그 몰려드는 관광객에 대한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주에 가면 비자림이라고 있어요.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를 이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나무를 베냈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제 멈춰 있는데 여기에 팔색조라든지 이런 희귀 뭐 말동물 이런 희귀 그 생물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이제 누락이 됐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식생이 좋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를 내므로써 편리성은 증가되는데 과연 이 도로를 좁은 길에 그냥 다니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넓혀서 자동차가 쌩쌩 많이 빨리 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예요. 이 숲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조금 더 느리게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좋은지 이거는 판단할 문제예요. 다만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이다라는 차원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아무튼 가치관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고 또 공원 일몰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광주 같은 경우는 중해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중해공원이라든지 뭐 송암이라든지 여러 군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것을 공원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것을 이제 그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이게 공원으로 이게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사유지예요. 사유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 헌법에 맞지 않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20년이 지난 시설들은 이런 걸 해제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2020년 7월 4일이죠. 여기 74년 닮았고 7월부터는 이게 이제 그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민간 그 토지 소유자들 그 토지를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팔다 보면 공원이 없어져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이 공원에 이만큼을 개발하는 거예요. 30%를. 30%를 개발을 뭘 하냐? 아파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전체를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만큼은 광주시에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그래요. 광주시에 주고 나머지 30%는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그 수익으로 이걸 전체를 다 충당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원 일모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단계에서도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가 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난침반이에요. 개발을 할 건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직접 할 때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예측 평가를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감방을 만들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큰 목적은 사전 예방하는 거죠. 어떤 그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거고 또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개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되 개발과 보존이 충분히 조화가 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위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평가를 아까 예측한다고 그랬죠. 예측을 해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사업지역이라면 훨씬 넓은 지역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일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기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예측하고 평가를 해서 저감 방안을 만드는 게 환경영향평가다. 그동안은 환경영향평가라고 사업이 중단된 게 꽤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뭐 동강댐도 있고 여기 보면 동탄 3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도 말씀을 드렸고 꽤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환경영향평가는 약간의 이제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사업 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그 지역까지 다 그 선정이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들어가요. 그동안은 투자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국가의 계획이나 또는 개발 계획 단계에서 이걸 평가를 하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그 국토계획을 수립한다 했을 때 국토계획이 환경에 맞지 않으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라 저간 방안을 만들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어디 산에다가 대규모 택지를 만든다 한데 그런 것들을 그 개발을 할 때 그 계획 단계에서 이걸 여기다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계획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이라든지 계획을 평가하는 것 이것을 전략 환경 평가 SEA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천성산이라든지 설악산의 제주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EIA라고 그러고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더 계획 단계에서 정책 단계에서 구상 단계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략 영향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나 기본 계획 단계 하는 것을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인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뭐 댐을 만들 때 저수 용량이 뭐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또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다 정해져 있어요. 공장을 지을 때는 그 산업단지가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도로는 그 연장 길이가 몇 킬로가 돼야 되는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그 규모가 적은 것은 똑같이 환경영향평처럼 거창하게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것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좀 더 간단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환경영향평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했는데 특히 이렇게 소규모와 환경평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한들 그 결과가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몇 년간은 기본적으로 3년, 어떤 곳은 10년 예? 계속해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측한 대로 됐는지 아니면 돌발적으로 또 오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이렇게 난개발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시작만 하고 평가만 어떻게 그래서 사후 환경 조사 환경 피해 사전 예방에 의해서 꾸준히 공사가 진행될 때도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 바와 같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가리왕산의 활강 경기장을 원래 생태 상태로 복원하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강원도에서는 아깝잖아. 한번 개발해놨는데 계속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렇게 자연 생태 분야, 뭐 곤충이 얼마 사는지, 식물이 얼마 사는지, 대기 환경, 수환경, 물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활 환경 것은 그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요. 그 일조 조건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분야도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요. 뭐 취약 계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막 이런 것까지. 그래서 보전 방안을 만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항만 조성할 댐을 막는다든지 이럴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요거는 이제 좀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때 환경영향평가 주로 이제 주민 의견 항상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본안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다 만들면 환경청에다가 협의라는 걸 해요. 이거 제대로 됐는지 협의해서 환경청에서 이런 걸 수정해라. 그럼 수정한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후 환경 영향 조사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경우는
주민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이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잘 못 오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정성 들여서 하기 때문에 내실화를 깨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를 하는데 토지 피복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W로 시가됐는지 여기처럼 산지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토지 피복도라고 그러고요. 아까 생태자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산이나 하천이나 내륙 습지냐 호수냐 그러니까 어떤 게 이용되고 있느냐 또 자연환경도 생태적 가치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1등급부터 3등급 그 다음에 별도관리지역 4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생태자연도라고 그러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평가하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보유한 법으로 정해진 전문가나 또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라든지 그걸 갖고 있는 평가업자, 대행자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도에 환경보전법에 약간 나와서 시작을 했다가 쭉 발전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금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8주차로 되어 있는데 4주차 3차시 강의입니다. 4주차 8차시 강의는 환경영향평가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